이런 환경에서는 퇴사를 고려해 볼 만하다.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의 역량이 정말 특출나신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고 나 별거 안 했는데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시켜 세워주고 존경스럽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땐 사실 빨리 퇴사를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기는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같진 않다. 진짜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아마 제가 그런 글도 썼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크 세션의 소영입니다. 오늘은 같으면서 다른, 또 다르면서 비슷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태곤님과 진태양님입니다. 각각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요. 태곤님, 그러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저는 2006년에 네이버에 입사하면서부터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미국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한 10년 정도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국내 기업인 이제 에드테크 스타트업 데이블로 이직을 해서 현재는 프론트엔드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양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 때 처음 개발을 시작해서 중학교 때 개인 사업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 이제 커리어 자체는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은 아니었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뭐 게임 개발 같은 것들 좀 다른 영역에서 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볼타 코퍼레이션을 창업해서 CT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력을 찾아보면서 되게 반가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고향이 대구시죠? 네네. 저 대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지연이 대구 분들 요즘 많이 없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좀 같으면서 다른 또 다르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제가 3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책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채용,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회사입니다. 책은 두 분 다 책에 관련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고 또 채용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분야에 직접 다 채용에 관여하시면서 그 경험에서 만들어진 확실한 채용 주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회사 생활인데요. 좀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들을 경험해 보셨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회사 생활 꿀팁이나 혹은 이직, 퇴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책, 채용,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개발에 좀 입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중학생 때 뭐 역사소설, 수필 등과 같이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다가 비주얼 6였나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이것저것 보다가 평소에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더 이상 읽고 싶은 책이 없어서 구석구석 뒤지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완전 구석에 있었던 비인기 도서에 속했던 개발 관련된 비주얼 베이직 6.0 요 책을 처음 읽고 요 재밌겠다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키워드로 태양님은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검색해보고 실행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태구님께서는 현재 책을 또 번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로 개발 책들만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개발자가 주인공인 소설이나 혹은 개발 기술 서적도 번역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수가 없이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사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제가 충분한 경력이 되었을 때 커뮤니티에 돌려줘야겠다라는 약간 부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부족했던 그 기술 관련된 영문 기사를 좀 번역해서 공개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번역 블로그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없었고 요즘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없었는데 출판사 분이 그걸 이제 보시고 처음에는 번역 서적의 리뷰어로 제안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번역서를 이제 직접 번역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해서 번역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한 책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혹시 무엇인가요? 마음에 드는 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래 원서는 아이들을 9살 정도의 아이들을 위한 초급 자바스크립트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살을 위한, 네, 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정말 쉬운 책이에요.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번역하고 내놨더니 이제 그 책을 보신 어느 독자분께서 딱 그 책을 링크하면서 한마디 서평을 남겨주셨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분 트위터였거든요. 제가 또 그분을 인용해서 네. 죄송합니다라고 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는 채용인데요. 태구님께서는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직접 채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이력서를 좀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발자 채용을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아마 보셨던 글이 이력서 작성에 관한 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력 채용을 이제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채용 공고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뭐 거기서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력서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력서에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걸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예를 들어서 경력에 이제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원하셨던 분 중에는 마지막 그 회사 경력이 2022년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이분이 그동안 다른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당연히 경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력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채용 이제 서류 합격을 시켜드리기가 좀 애매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면 자신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력서에는 이제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좀 이분은 일을 하실 때 그러면 본인이 하셨던 업무를 측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뭔가 성과 측정을 확인할 수 없는, 수치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태양님께서도 채용을 할 때 시장에 혁신을 만들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되게 가치를 두는 분, 나에게 좀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은 분을 뽑는다고 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쓰게 되신 건지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직원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걸 왜 회사가 직접 해줘야 되지라는 답을 한번 늘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동기부여는 이제 회사랑 외부에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냥 퇴근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을 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그냥 오히려 내가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진짜로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을 좀 뽑고자 하시네요. 그죠? 네. 최근에 저랑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던 게 네. 그 휴식 시간에 쉬실 네. 때 코딩을 하신다고. 음.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이 경력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지 못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나 전공도 하고 이 일로 이제 접어든 사람이라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일을 돈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 네. 개발자로 지내는 분들은 다 어. 개발 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실 때 뭐 하세요? 그러면 쉴 때도 코딩하죠라고 했더니 오히려 개발자분들이 놀라서 네. 그게 그쵸. 저는 오히려 그게 놀랬거든요. 음. 근데 다행히 태양님은 음. 쉬실 때 이제 자신이 만드실 그 사용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신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랬었습니다. 저 가계부 같은 것도 쓰는데 네. 시중에 있는 가계부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직접 만들어서 쓰고 어머. 그래서 카드사 여러 카드사에 있는 데이터 다 긁어와서 자동화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약간 제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네. 제가 주변에 뭐 멘토링 같은 걸 하더라도 직업인으로서 개발자가 되기 전에 그냥 진짜 그냥 취미 개발자가 먼저 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일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다른 분야는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쩌면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공부를 하기를 강요받는 직업이긴 해요. 네. 왜냐면 특히 웹 분야는 너무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서 이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배워서 몇 년이나 써먹지라고 하면 얼마 못 써먹어요, 보통은. 그래서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거 찾아봐야 되고 어제 좋다고 했던 방법이 내일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즐겁지 않으면 그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중간에 지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즐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소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팀원분들이나 동료분들 중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가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진짜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자신이 없다. 내가 정말 끝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두 분은 딱 한 문장만 그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먼저 생각나는 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자주 받는 네. 편이고 네. 답변도 되게 현실적으로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네. 진짜 한마디로 답변을 좀 드리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사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 뭔가 나는 뭔가 밤새 공부하고 10년 차가 됐을 때도 뭔가 주말에도 공부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업계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뭐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부담감 느끼지 말고 그냥 이 개발이라는 거를 그냥 직업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나쁜 삶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다가 갑자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그쵸.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더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태곤님은요? 저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사실 그런 분들은 개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좀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황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개발이 맞는데 정말 주변에서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되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저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만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좀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거는 싫어하고 이런 거를 좀 잘 아시면 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좀 이어서 회사 생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각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개발자로서 아니면 그냥 직장인으로서 직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팁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태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랑도 엄살도 스킬이다. 어떨 때 좀 기술적으로 자랑도 하고 엄살도 부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틈날 때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 사실은 이것도 음. 그런 저의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네. 다만 묵묵히 일을 했더니 음. 이제 좀 인정이 안 되는, 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히려 개발자분들이 묵묵히 일을 한다는 건 아무 네. 문제 없이 흘러갔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하면.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잘했을 때는 잘했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네. 못했을 때는 아니죠. 저는 항상 열심히 네. 해왔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힘들 네. 때도 꾸준히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쌓아놨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한번 이제 모았다가 터트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힘들 때도 꾸준히 음. 잘했을 때도 꾸준히 또 잘한 것도 꾸준히 얘기를 작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한꺼번에 모았다 가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나댄다는 표현 혹은 너무 자랑을 네. 심하게 한다. 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꾸준히 잘해와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작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또 그 태영님께서도 태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 회사 창업자시잖아요. 그러면 팀원분들이 좀 어때요? 자주자주 뭔가 힘든 거, 좋은 거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 얘기하시는 분? 어떤 스타일이 좀 더?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성향이랑도 좀 큰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여쭤봐요. 이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주기로 빈번하게 가져가는 게 너한테 좋냐라고 물어보는 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음. 일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1개월에 한 번, 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좋을 법한 질문 아니면 고려해보면 좋을 상황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장할 수 없다면 이직을 고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이직을 고민하거나 퇴사를 고민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사실 저는 앞으로 이직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은 애매하기는 한데 네. 과거 경험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직이나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네. 결정을 내릴 때는 내가 이 회사에 처음 왜 들어왔지? 이거를 돌이켜 보라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이 회사에서 내가 얻어가고 싶은 게 뭐였고 그걸 내가 다 이뤘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없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인 것 네.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저는 다 퇴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관련된 게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가 너무 힘들고 야근도 많아서 회사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다 퇴사하고 이직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 저는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요게 사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네.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뭐 100살까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연봉을 올리고 싶어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연봉이 뭐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올리고 싶다. 해서 퇴사를 하고 뭐 6개월 만에 1,000만 원 높은 것도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 되게 성공했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 왜냐하면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단순히 돈만 놓고 보면은 내가 퇴사를 해서 6개월 동안 급여를 안 받은 거잖아요.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쓴 거예요. 네. 근데 1,000만 원이 연봉이 올랐잖아요. 이 1,000만 원 오른 걸로 2천만 원을 메꾸려면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난 이직하고 나서 2년 될 때까지 플러스 2년까지는 사실 내 기회비용이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연봉 올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사 다니시면서 하시는 걸 조금 현실적으로 추천드리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이런 환경에서는 퇴사를 고려해볼 만하다 하는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적으로 쌓인 지표? 저는
진짜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아,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아마 쓴 글을 보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 아마 제가 그런 글도 썼거든요. 네. 그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어요. 용의 꼬리면 주변 환경이 모두 열심히 하고 너무 뛰어나면 여기서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향상심이 저절로 생기는 네. 경우가 그렇게 좀 생기거든요. 이거를 테크 커리어라는 책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도 좀 비슷해요.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면 네. 그거를 에코 챔버라고 하더라고요. 반향실이라고, 왜 음향이 이렇게 계속 반사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주변에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나도 여기에 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러면 뭐 거기서 용의 머리는 못 되더라도 네. 용의 꼬리에서 시작했으면 적어도 용의 몸통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뱀의 머리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더 올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이제 뭘 더 배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배울 게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약간 이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특히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의 역량이 정말 특출나신 분들이 나보다 이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경우 네. 많이 하시는 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고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들 나 존경스럽다고 얘기해주는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빨리 퇴사를 하세요.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 별거 안 했는데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시켜 세워주고 존경스럽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땐 사실 빨리 퇴사를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그걸 즐기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같진 않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합니다. 두 분 다 내가 좀 성장할 수 있고 많이 더 배울 수 있는 조직에서 있는 게 좀 좋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태양님, 태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떠셨는지, 이 처음에 인터뷰 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오늘 직접 해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한마디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 오늘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 좀 없이 쭉 이 길을 원래 하고 싶었고 하던 즐겁게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약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 인터뷰를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네. 제가 그래도 여태 만나 배웠던 멘티분들이 2,000분이 넘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집계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근데 그 2,000분 정도를 만나보면서 한 90%들은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제가 뭐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런 글들을 써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으로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렇게 해결해 보면 좋겠구나라는 걸 좀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네, 그렇게 해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은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재밌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도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태곤님 그리고 진태양님 모시고 같으면서 다른, 또 다르면서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다들 이직, 퇴사, 그리고 재직 중이신 분들도 일에 대한 흥미 등으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에 어느 정도 해답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곤님, 태양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